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2022년도 재가장교연기간 평가 대비 응용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본편이 평가 매뉴얼에 대한 안내를 드린 거라면 응용편은 이제 평가 안내 내용에 대해서 서식과 함께 어떻게 구성하는지 구성 방법에 대한 거를 안내해 드린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응용편은 말 그대로 서식이 동반되는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서식은 저희 LTC1에서 만들고 제공하고 있는 서식을 사용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관 내부마다 각각 갖고 계시는 서식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이 영상 교육상 서식은 저희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식은 2019년도에 아마 저희가 사단법인 한기업 제가 전국 세미나 교육 진행할 때도 많은 기관들에게 배포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도 검증이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또한 서식은 저희 LTC1 자체 서식을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교재가 있습니다. 응용편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저희 LTC1 평가 바이블이라고 우리 요양원에서도 이미 평가 바이블 작년 1년 동안 많은 기관들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응용편 시청과 평가 준비를 하셨습니다. 평가 바이블 안에는 평가 서식과 평가 1년치 작성 샘플에 대한 한글 버전이 USB로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에 안내 차원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충분히 많이 해봤고 서식도 갖고 있다 하면 영상만 시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직 서식도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평가 바이블 구매하셔가지고 영상 시청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바이블 안에는 지금 보이신 것처럼 우리 방문그룹 바이블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재가장교원 기간 이 바이블 안에는 지금 보이신 것처럼 파트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기간평가 항목 파트입니다. 공동인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님, 즉 사무실에서 준비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런 항목들로 구분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현장평가 항목에서 종사자, 우리 현장에 나가서 평가관들이 근로자에게 확인하는 평가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수급자 현장 평가 항목입니다. 즉 뭐냐면 이 평가 바이블 자체는 평가 번호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평가 서식은 USB에 담겨 나가는 평가 서식은 번호대로 나가는데 이 교재 자체는 우리가 평가 번호대로가 아니라 우리 직책별로 항목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무실에서 준비해야 되는 평가 항목, 또 현장에서 근로자가 준비해야 되는 항목, 또 현장에서 수급자가 대비해야 되는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방문그룹이다 보니까 방문요양과 더불어서 방문 목욕 항목들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방문간호 항목도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관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기관 운영 설치 서식이라든가 기반 일반 서식들, 수급자, 입소, 퇴소 관련 모든 서식들을 넣어놨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 재가장교양 기간 안에서 우리 방문그룹 있으시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그 다음에 방문간호는 이 책 한 권에 모여져 있다고 마시면 되는 거고, 주간보호도 똑같이 평가 바이블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간보호도 지금과 같이 기관 사무실 항목, 그 다음에 현장 수급자 항목, 현장 근로자 항목, 환경평가 항목, 이렇게 단기보호까지, 그 다음 기관 운영 서식으로 나눠지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바이블이 별도로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바이블 안내를 드렸어요. 이 교재를 사용하신다면 교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안내를 드려야 되는 거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드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평가 항목에는 운영규정부터 직원의 경력직 건강검진 보수, 직원복지 향상, 직무교육, 업무범위교육, 개인정보보호, 위험도평가, 급여제공 안내, 방문상담 안내, 급여 중 역량관리, 재가급여 관리 시스템 등등등 해서 이 평가 항목들이 사무실에 이어진 평가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화면에 보고 계시는 운영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항목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언제나 운영규정은 평가번호 1번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아마 2022년도 평가 관계된 관련 고시가 2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월에 고시돼도 그 고시된 거에도 제 예상인데 1번은 운영규정입니다. 1번은. 그래서 운영규정은 지금 안내를 드리는 거고, 만약 평가 매뉴얼이 2월에 개정 고시가 된다면 관련 내용을 또 첨부해가지고 영상으로 또 올려드릴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가는 우리가 3년치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따라서 2020년 거, 2021년 거,
그 다음에 2022년에 평가 매뉴얼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직접 매뉴얼로 준비하셔야 되세요. 어떻게 보면 2년 반치를 지금 매뉴얼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새로 발표되는 매뉴얼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존 매뉴얼이 지금 더 중요한 상황으로 변경이 됐어요. 왜냐면 평가가 8월, 9월에 시작이 된다면 직접 매뉴얼로 올해 평가 받으신 기관들은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9월까지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의 직접 3년치 평가 대상 기간에 대한 준비를 직접 매뉴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직접 매뉴얼로 일단은 평가 매뉴얼이 발표되기 전까지 준비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혹시라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평가가 이제 바뀌면 이거보다 바뀐 걸로 준비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맞으신데, 바뀐 걸로 준비하는 기간은 올해 대상 기간들이라고 바라본다면 몇 개월이 채 되질 않아요, 지금. 따라서 직접 매뉴얼로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가 매뉴얼 확정되기 전까지 평가 바이블은 기존 매뉴얼대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기존 매뉴얼에서 새로 추가되는 매뉴얼 항목은 저희가 서식을 담아가지고 이메일로 별도 제공을 다 해드릴 겁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금 평가 바이블을 구매하신 우리 시청하신 분들, 또는 내가 그럼 매뉴얼 바이블을 필요한데 지금 구매해야 되나, 매뉴얼이 발표되면 구매해야 되나, 상관없으세요. 지금 구매하시든 나중에 구매하시든. 그러나 지금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변경된 것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메일로 다 제공 예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오히려 나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이 새로 발표되면 2022년도 걸로 모든 게 나갑니다. 따라서 직접 매뉴얼에 해당된 것들은 저희가 제공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구매하신 분들 또는 직전에 구매하신 분들이 더 나은 혜택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운영규정 보겠습니다. 운영규정은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라는 운영규정이 있으세요. 근데 이 운영규정은 점수가 2점이 배정되어 있으시고요. 난이도는 제가 볼 때 운영규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갖고 있다 하면 중간 정도 봐주시면 돼요, 난이도는. 근데 우리가 운영규정을 저번에도 제대로 구비를 못했고 한다면 운영규정이 아마 지금 평가 안에 있는 모든 항목 중에서 극상의 항목이 되세요. 왜냐면 운영규정은 소위 말해 우리 기관 안에서 운영하는 모든 항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운영규정에 담겨되다 보니까 내용은 극상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만약에 운영규정이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면 빨리 협회라든가 또는 기관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운영규정을 받아서 준비하시는 게 좋으세요. 혹여나 우려 상황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운영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운영규정을 하겠다, 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제가 해봤지만 운영규정 하나 만드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정말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편하게 가시는 게 좋다 보니까 운영규정은 주변 협회라든가 주변에 친한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관련 운영규정을 받아가지고 기간에 맞게끔 수정하신 다음에 그 운영규정이 정확히 맞는지를 저희 평가과장 유튜브 응용편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운영규정이 조금 많이 미비하고 나는 이런 내용에 좀 편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 평가 바이블을 구매하시면 관련 평가 서식과 작성 샘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평가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저희 평가과장 채널은 LTC1이라는 평가 컨설팅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모두 저희가 몇백만 원의 비용을 받고 기관에 들어가서 진행하는 평가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서식이 아니라요. 저희가 13년 동안 기관의 평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검증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또 지난 1년간 요양원 평가에서 충분하게 저희 평가과장 채널에서 많은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걸로 봐주시고 저희 제가기관 관련 관계자분들 시청하시면서 제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믿어야 되나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미 2019년 제가 아마 많은 협회들 지역별 협회 세미나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라도 하태자 과장 안에 한번 물어보셔도 상관없으실 겁니다. 자, 운영규정에 대한 난이도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 운영규정은 방문, 요양, 목욕, 간호, 그 다음에 주야간, 단기보, 복리후생의 복지홍구에 모두 포함된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 규정 및 재구배정 지침을 비치하여 교육 등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화면에 보고 계시는 평가 기준이죠. 우리가 평가 매뉴얼을 항상 보실 때 이 평가 기준과 그 다음에 이 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 매뉴얼 안에 내용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을 봐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평가 기준에 우리 운영 규정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11개 항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11개 항목이라는 건 뭐냐면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 계획의 사항, 그 다음에 이용 및 비용에 관한 사항 등등등 해서 끝에 고충 처리까지 11개 운영 규정 필수 항목이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모두 들어가야 되고, 운영 규정 안에 모든 제목도 여기 보고 계시는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면 제목도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제목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11개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11개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급여중 지침 10개 항목이 모두 운영 규정에 들어와야 됩니다. 종사자 윤리 지침부터 해가지고 응급상황, 성폭력, 욕창낙상, 노인학대, 근골계, 개인정보 지침까지도 모두 운영규정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즉 뭐냐면 운영규정의 필수 11가지 항목과 급여중 지침의 10개 항목이 모두 운영규정에 포함이 돼야 되고, 운영규정에 포함된 그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장소에 비치하는 거는 뭡니까? 비치는 말 그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잘 놔두라는 겁니다. 게시는요, 벽에 붙이는 게 게시예요. 근데 운영 규정은 비치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잘 보이는 곳에 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책꽂이에 놔주셔도 되는 거고요. 우리 상담 테이블 있으시죠? 상담 테이블에 올려놓으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저 운영규정 11개 항목과 급여 10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고 그 내용이 충분하게 충실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도 충실하다라는 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관련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운영규정은 난이도가 뭐다?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중간이지만 내가 없다. 그러면 극상의 항목이다. 두 번째, 운영규정 11개 항목이 있는 이용자 모집 방법부터 고충 처리 11개 항목이 다 들어가야 되고, 급여제공 지침 10개 항목도 모두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영규정 안에 이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평가 매뉴얼을, 그 다음에 평가 매뉴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2번 운영규정에 대한 기관을 운영하는지, 이거는 뭐냐면 앞선 평가 매뉴얼의 1번에 11가지 항목과 급여행침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내용도 충실하고 그거를 우리가 잘 보여 비치까지 했다면 1번은 만족이 되세요. 그럼 2번은 뭐냐면 이거대로 기관 운영하냐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기록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이용자 상해 등에서 모두 확인하고, 이거에 따라 또 필수로 또 구두로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 원장님께 물어봅니다. 이거대로 운영을 하는지를. 저희 실제 거래처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물어본 거예요. 평가관이 이 운영기준 기관 운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솔직하신 거예요. 아, 이게 운영규정은 만들어 놨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대로 우리가 운영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감점 맞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직하고 솔직한 건 좋은데 평가를 만약에 내가 하신다면 그런 내용은 조금 마음속에 집에 좀 놔두고 나오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이런 대답,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가 매뉴얼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죠? 평가 조사표를 봐야겠죠. 평가 조사표. 평가 조사표는 우리가 항상 우리 평가관들이 나올 때 평가 매뉴얼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평가 조사표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 바이블을 구성할 때는 이 평가 매뉴얼과 평가 조사표를 같이 다 넣어놓은 겁니다. 내가 스스로 채점을 해보라 이겁니다. 우리가 기관의 운영 규정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용자 모집 방법 등의 오프라인을 잘 해놨냐, 잘 돼 있다면 예스에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거고, 아니라면 N에 체크하고 내가 보완을 하시라는 겁니다. 중간 점검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 응용편 보시면서 중간 점검에서 마무리 하시는 건데, 내 스스로가 중간 점검에서 잘 됐나 못 됐나를 파악하시라고 조사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매뉴얼 세부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건 직전 매뉴얼이다 보니까 집회적인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인데 이제는 바뀌어야겠죠. 2022년 그죠? 2020년 아니네, 21년이 맞죠. 왜냐면 맞네요. 제가 이미 그렇게 바꿔놨었네요. 자, 평가 기준 1번은 뭐냐면
평가 기준, 매뉴얼 세부 항목도 되게 중요하세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평가 기준 1번에 2번 항목의 신원인 수인한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내용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모두 운영 규정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 반드시 우리 평가를 준비하신 기관들에서는 이 평가 매뉴얼을 반드시 정독하고 내가 그 내용들이 우리 운영 규정에 있는지를 봐주셔야 되세요. 자, 관계된 거는 제가 기본편에서 매뉴얼은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매뉴얼에 관계된 거는 기본편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관련된 거를 매뉴얼을 말씀드렸고요. 바이블 구성상은 꿀팁이 나옵니다. 꿀팁은 뭐냐면 이제 관계된 평가 이 운영 규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꿀팁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Q&A 질문과 답변이죠. 우리 운영 규정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에 대한 것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되세요. 자, 운영 규정에 대한 세부 샘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규정의 샘플은 저는 항상 표지 내용이 나옵니다. 표지, 운영 규정. 물론 기관 안에서 공문서를 쓰신다면 공문서가 맨 앞으로 나오시면 되세요. 근데 공문서는 법인 내부 안에서 기한지 형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우리 기관들, 제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굳이 기관서 안 쓰셔도 됩니다. 내부 운영상 쓰는 거는 쓰시는 거지만 그게 이쁘다고 해서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화면을 보고 계시는 표지만 쓰셔도 되세요. 아셨죠? 운영 계정에 저는 총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총칙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평가 매뉴얼에 필수 11가지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급여진 기침 10개를 넣어야 된잖아요. 즉 총칙은 뭐냐면 평가관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운영 계정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겼다라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가관이 보겠죠? 자, 우리 운영 계정에는 저기 보신 것처럼 우리가 11가지 항목을 다 넣어놨고, 그죠? 거기에 맞물려서 지침 10가지 항목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운영 규정을 평가 매뉴얼에 맞게끔 구성했다라는 이런 총칙 하나 넣어주시면 참 좋은 겁니다. 그죠? 이런 총칙도 만들어서 이제 초표지로 넘어가는 거고요. 저는 두 번째는 뭘 넣어놨냐면, 이거는 우리가 왜 필수 항목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넣어놓은 건 뭐냐면 체계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좀 잘 만들어놨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는 왜 하죠? 평가받으려고 이 서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서류 누가 확인합니까? 평가관이 와서 확인하죠. 그러면 평가관이 보기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평가를 좀 더 편하게 보시라고 그렇게 총칙이라 넣어주시고, 우리 기관에 대한 기본 연역도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기관명, 장기번호, 대표자가 누구고 기관장이 누구고 기관 형태가 뭔지, 우리가 예를 들어 방문 요양이라면 방문 요양 넣어주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같이 한다면 여기에 방문 목욕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력 현황 넣어주시고 기관 연락처 이런 거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차 시설이 있는지, 경기도 전 지역에. 저는 이제 이렇게 넣는 거는 기관 정보 연역을 넣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 대한 소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 뭐냐면 제1조 목적, 이것까지도 아까 11가지 필수 항목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같은 경우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목적은 뭐고 기관 운영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영 규정을 내가 없다면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극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걸 갖고 있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평가 바이블을 내가 구매해서 이걸 갖고 있다면 기관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 여기 기관명을 입력해서라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 기관명을 입력하세요라는 부분에 기관명만 바뀌어도 운영 규정이 거의 90% 완성되실 겁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거라면. 왜냐면 기본 틀은 이대로 가시면 되게끔 90%는 완성된 걸 드려요. 나머지 10%를 기간에 맞게끔 수정하시면 운영 규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운영 규정을 만약에 저희가 무료 제공하는 이벤트 서식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평가 바이블을 구매하시거나 하신다면 난이도는 중으로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관명만 바꾸시면 편해요. 근데 여기서 또 꿀팁을 하나 또 드릴게요. 중간에 제가 운영편 영상을 할 때는 중간중간마다 꿀팁을 드려요. 이 꿀팁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라고. 끝까지 안 보신다면 꿀팁을 확인을 못해요. 그죠? 자, 이 기관명을 내가 그럼 이 기관명 바꾸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번에 바꾸는 게 좋겠죠. 자, 보세요. 기관명을 입력하세요. 내가 바꿀 거를 컨트롤 C 복사를 하세요. 그죠? 그리고 한글을 쓰신다면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이렇게
찾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찾을 내용, 기관명 입력 개수를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바꾸기를 누르시면 뭐가 나오냐면 바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명이겠죠? 내가 바꿀 내용은 우리 기관명 평가 하과장 넣으시고 모두 바꾸기를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관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관명 바꿔야 될 게 모두 우리 기관명으로 바뀌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바꾸시면은 편하겠죠. 그러면 소위 말해 운영 규정에 대한 그 완성이 90% 완성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를 우리 기간에 맞게끔 수정하시는 건데, 그럼 그 수정하는 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거는 응용편 운용규정 2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규정은 참고로 응용편은 3탄까지 나갑니다. 왜냐하면 단순 매뉴얼을 안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안에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는 건지를 서식과 샘플을 보면서 다 안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응용편 하나 가지고도 아마 거의 1시간 분량이 될 겁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저희 평가장 채널이 원래 저희 LTC 에듀케이션 안에 있는 온라인 강의 1년 교육비 60만원 이상을 받았던 그 온라인 강의를 저희가 무료로 유튜브 채널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라고 쉽게 보지 마시고요. 관련 세부 내용을 정말 디테일하게 안내해 드린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2022년 재가장교환기간 응용편 첫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운용규정 1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뒤이어서 2탄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용규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많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운용규정 2탄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